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7일 시행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이 소방 설비용 헤드의 그 분류 중에서 이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시켜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의 종류를 갖다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분무 헤드 보면은 우리 그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형하고 유사한 거예요. 요게 이제 디플렉터죠. 즉 반사판이에요. 반사판. 여기서 고압으로 물을 방사해서 물이 이 반사판을 만나가지고 충돌해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거. 요게 바로 디플렉터죠. 그래서 요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거, 즉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시켜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요 디플렉터형.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여러분이 여기 충돌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충돌형 이렇게 답을 하는데, 요게 그 살수판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물분무 헤드의 종류 보면은 충돌형이라는 것은 물과, 즉 흐르는 물과 흐르는 물의 충돌에 의해서 미세한 물방울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분사형은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해서 물방울을 발생하는 거고, 선해류는 그대로 선해류. 그다음에 이 디플렉터는 요 살수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슬리트형은 마찬가지로 슬리트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그 머리 글자 이용하면요, 선슬 충분디예요. 어떤 때는 다음 중 물분무 헤드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아내셔야 하니까 요 물분무 헤드의 종류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 이용하면 선슬 충분디에서 선해류형, 슬리트형, 충돌형, 분사형, 디플렉터형,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좋죠. 다음은 62번 나가죠. 자, 62번은 요 물분무 소화 설비의 요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요 기동장치로, 즉 자동 기동 방식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은 가압 송수 장치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한다는데, 정지되지 않도록이죠. 예전에는 그 작동 정지점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돼서 이 주펌프는 정지점이 없고 바로 MCC 제어반에 가서 수동으로 정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러나 충압 펌프는 대부분 정지점이 있어서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그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용적은 100리터 이상.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펌프는 이건 수동으로 반드시 한번 기동이 되면 정지점이 없어요. 그냥 수동 정지. 어디서? MCC 제어반. 여기서 수동으로 정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MCC 제어반은요, 펌프 인근에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운전 스위치가 있죠. 요 가운데는 뭐 오토, 이쪽에는 뭐 오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스위치를 여러분이, 요 스위치가 있으면 요걸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오토에서 놨다, 아니면 정지하려면 오프해 놓고, 아니면 한글로 써 있는 데 있어요. 자동 또는 정지. 그 다음에 요 충압 펌프는 대부분 다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됐다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다음 63번 나가죠. 자, 63번은 이 건축물의 층수가 40층일 경우에 요 재현 설비의 요 비상 전원은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하냐 하는데, 여러분의 층이 29층 이하, 그 다음에 30층에서부터 49층까지, 그 다음에 50층 이상. 그래서 우리가 30층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거 고층이라고 하죠. 고층. 11층 이상을. 그래서 30층에서 49층을 우리가 대부분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50층 이상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상전원의 용량은 29층 이하가 20분 이상, 준초고층은요 40분 이상, 초고층은 1시간 60분 이상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40층이니까 39층에서 49층 사이니까 요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그래서 요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보면 여러분 여기 자가 발전 설비가 비상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축전지 설비 있죠. 그 다음에 요 전기 저장 장치, 요건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전기 저장 장치까지 요 세 가지가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29층 이하는 20분 이상, 30층에서 49층은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비상 전원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다음 64번 나가죠. 자, 64번은 이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배관의 그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 설비 보면 여러분이 이쪽에서 이제 펌프가 있고요. 토출축에 체크 밸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폐 밸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배관이 있고요. 이쪽에 연결 송수구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쪽에다가 소화전이 이제 각각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직 배관 또는 주 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결 송수구가 있으면 이 주 배관은 10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 분기되는 요 가지 배관은 65mm 이상이죠. 그런데 이 연결 송수구가 없을 경우에 주 배관은 50mm 이상, 가지 배관은 40mm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로놓기가 지금 뭐냐면 요 연결 송수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배관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일 경우에는 주 배관은 당연히 100mm 이상이고, 요 가지 배관은 65mm 이상. 그래서 165인 요 3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의 그 설치 기준 보면은 이 펌프의 토출축 주배관 구경 있죠? 유속이 4m/s 이하라는 거. 요 토출축의 여기 배관 유속은 4m/s 이하. 이건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에서 토출축 배관 구경 산출하라는 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 배관 기준을 보면은 연결 송수구가 없을 경우에는 주배관 50mm 이상, 가지배관 40mm 이상이죠. 그때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배관이 겸용일 경우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 65mm 이상. 그 다음에 흡입측 배관에는 이 버터플라이 밸브, 나비 밸브죠. 이 밸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올림 탱크 급수 배관 15mm 이상, 릴리프 배관 20mm 이상,
릴리프 밸브는 대부분 어디다 설치해요? 이쪽에다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릴리프 배관, 순환 배관의 그 구경은 20mm 이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 전격 토출량의 175%. 여기에다 뭘 설치해요? 펌프 성능 시험 배관 설치하죠. 여기에 개폐 밸브 들어가고, 유량 측정 장치 들어가고, 이쪽에 유량 조절 밸브 들어가죠. 그럼 이 유량계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유량계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자, 65번은 이제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인데, 요 앞에서는 우리가 뭐를 풀었어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가지고 자동 기동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동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뭐로 지금 기동을 하냐면은,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발신기를 갖다가 작동을 시켜서 포소화 설비를 기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신기의 설치 기준을 갖다 가로놓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방 전기 문제네요, 약간.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고요. 또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죠. 다만 복도,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25, 40에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소화 설비의 그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 보면은요, 조작 그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요 수평거리 있죠?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거. 발신기예요, 발신기. 그 다음에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 다음에 66번 가죠. 자, CO2 소화 설비의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 가스 용기의 용적은 3리터가 아니고, 이게 몇 리터예요? 5리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압력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6메가파스칼 이상. 주로 뭐를 사용해요? 질소기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O2 소화설비 보면 여기 플랜지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집합관이죠, 집합관. 여기에 CO2 본배가 여기다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밑에 뭐를 설치해요? 기동용 가스 용기.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거 있죠? 각 용기 그 방호 구역당이죠.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이 이제 방호 구역으로 가는 선택 밸브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하는 거죠. 요게 바로 기동장치예요. 그래서 요 기동장치는 요 내용적이 5리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갖다가 가압을 시켜 놓는데 질소의 그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식 기동장치일 경우에는 5병이 아닌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다가 요 전자 개방 밸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우리말로 하면 전자 개방 밸브죠. 2번도 틀렸고요. 3번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 대상물이 아닌 방호 구역이라고 하죠. 이 방호 대상물이라는 것은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
자, 여기 어떤 물품이 있어요. 적재시켜 놓은. 이후에다가 헤드를 설치했다. 이런 거는 국소 방출 방식이죠. 이럴 경우는 이걸 우리가 방호 대상물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헤드를 설치할 경우 이걸 우리가 방호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국소 방출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는 방호 구역마다 설치. 그럼 맞는 건 4번이 답이 맞겠네요. 4번이. 자,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 비상 스위치를 갖다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CO2 소화 설비 기동장치 보면요. 가스 압력식일 경우에는 기동용기의 용적은 5리터 이상,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는 6메가파스칼 이상. 자, 전기식일 경우에는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다가 전자 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한다는 거죠. 자, 수동식 기동장치는 요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방호 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한다는 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요 비상 스위치를 갖다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7번은 이제 연결 살수 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치 기준이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연결 살수 설비. 자, 개방형 헤드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의 수평 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5 이상의 기울기를 설치한다. 요게 틀린 거죠. 100분의 1 이상이죠. 요게 100분의 5가 아닌 100분의 1 이상. 그래서 1번도 틀렸고요. 자, 2번에 가지 배관 또는 교체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어야 한다가 아니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죠. 토너먼트 배관 방식은 가스계 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거죠. 수계 소화 설비에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교차 배관은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 배관의 거리가 4.5m, 교차 배관은 4.5, 그 다음에 가지 배관은 3.5m. 그래서 요 4.5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가 설치하는 것은 가지 배관 나오면 물론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다 행가를 설치하는데 가지 배관일 경우에는 여러분 3.5m 기억하고요. 교차 배관은 4.5m 꼭 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차 배관 4.5m 맞는 얘기. 4번에 가지 배관은 교체 배관 또는 주 배관에서 분기되는 기점으로 해서 한쪽 가지관에 6개 이하가 아니고 8개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차 배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지 배관을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요 한쪽 여기에다 여러분이 헤드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8개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분기점이죠. 그래서 한쪽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8개 이하예요.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배관 설치 기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경의 32, 40, 50, 65, 80. 설치 헤드 수는 1개, 2개, 3개, 4개에서 5개, 6개에서 10개라는 거. 그 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는 기울기가 10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 아니어야 되죠. 한쪽 가지 배관에 8개 이하 헤드 설치. 그래서 68번 나갈 차례죠. 68번은 방금 했던 내용이네요. 한쪽 가지 배관에다가 헤드를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8개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 반복적으로 나와요. 가지 배관 유속 6m/s 이하, 기타 배관 유속은 10m/s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가지 배관의 배관은 반드시 토너먼트 배관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 그 다음에 교차 배관 최소 구경 40mm 이상. 그 다음에 요 수직 배수 배관 구경 50mm 이상 해서 그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9번은요. 이 포소화전 설비인데 어디에다가 차고 주차장이에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근데 한 개의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거를 갖다 제외한다는 거죠. 제외한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포소화전의 그 방수구가 5개 이상일 경우에는 5개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포수용액 방사 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방사량은 분당 300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4번이 여러분이 답이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나 아니면 포소화전 설비죠. 그래서 5개 이상의 동시에 사용할 경우 포수용액의 방사량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방사량은 분당 300리터 이상. 그런데 여기 가로놓기 보면 단서 조항이 있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요, 방사량이 300에서 230으로 낮춰지죠. 그 다음에 230으로 낮춰지죠. 그 다음에 수평거리 15m 이상은 같고요. 다음 70번.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옥내 소화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 송수구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구경 65mm에 쌍구형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보시면 여기 송수구 있죠. 바깥에 보면 대부분 화단 쪽이나 뭐 외벽에 있는데요. 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그 설비에 있어서는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 두거나, 그다음에 그 방호 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 1500제곱이 아니고 이게 3000이죠.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한 개,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는 거죠. 최대 5개까지.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죠. 그래서 요 물분무 그 소화설비의 요 송수구 설치 기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20m 이상의 그 거리, 그 다음에 그 가스계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구경 65mm 쌍구형.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라는 거. 근데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까지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0.5m 이상 1m 이하. 다음 71번 나가죠. 자, 71번은 분말 소화 설비인데요. 분말 소화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 그래서 우리 CO2나 청정이나 CO2나 하론이나 분말은 같고 청정은 온도만 조금 틀려요. 그래서 CO2나 청정이나 하론이나 분말은 이게 온도가 45도 이하인데 청정 소화 약재만 55도 이하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청정 소화 약재는 55도씨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저장 용기 설치 장소 온도가 40도 이하 맞죠. 온도 변화가 적은 곳. 이거는 2차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잘 나와요. 저장 용기 설치 기준. 그러니까 암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이게 5cm가 아닌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죠. 자, 저장 용기 충전비는 0.8 이상 맞아요. 0.1종이 충전비가 0.8이죠. 그다음에 2, 3종이 1.0, 그다음에 4종이 1.25죠, 충전비. 그래서 최소 0.8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저장 용기의 가압식일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추가압식일 경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 설치.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말 소화약재 저장 용기 설치 기준 있죠? 7가지인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죠.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장소,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그다음에 그 용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표지 반드시 설치한다는 거, 용기 간의 저장 간격 점검에 편리하도록 3cm 이상, 그다음에 저장 용기하고 집합관 사이에는 가스 체크 밸브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7가지는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72번은 요 분말 소화 설비 분사 헤드에 기준 저장량의 소화 약재를 몇 초 이내에 방사해야 되냐. 분말은 전역이나 국소나 다 30초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잘 놓고 CO2 가스계죠. CO2는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표면 화재는 1분 이내, 심부 화재일 경우에는 7분 이내. 근데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이내. 하론이나 청정은 둘 다 10초 이내. 근데 분말, 국소나 전역이나 다 30초 이내죠. 그래서 요 약재 방사 시간은 2차 그 설계 시공에서 여러분이 그 방사 시간을 알아야 약재의 그 방사량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재 방사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73번 나가죠.
자, 73번은 요 추가합식, 요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의 정상 사용 압력. 자, 여러분이 추가합식 분말 소화기 보면 여기 압력계 붙여 있죠? 그래서 압력계 붙여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이 아닌 청색,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쪽은 적색이에요. 이쪽은 노란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시침이 항상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이 적색으로 가면 과충전, 노란색으로 가면 압력 부족이죠. 그래서 이 압력의 이 범위는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여기는 숫자로 써 있지 않고 그냥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을 지시하면 요 사이가 된다는 거죠.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상한값이죠. 상한값. 최대 0.98이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추가합식 분말 소화기라는 것은 이 안에 보면요, 이런 사이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노즐이 있죠. 혼이 있죠. 혼. 여기 이제 밸브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 정도 뭐가 있어요. 분말 약재가 있는 거죠. 이후에는 질소기체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추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밸브를 열면 이 질소의 압력에 의해서 이 분말이 요 사이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말이. 그래서 일로 이제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압력계 정상 사용 압력 범위는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그래서 요 분말 저장용기의 안전 밸브 작동 조건 있죠. 가압식일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추가압식일 경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요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74번 나가죠. 자, 이 74번은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기 1개월 전에 시험이 났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적응성이요, 2017년 이놈이 6월 7일 날 개정이 됐어요. 요 시험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5월 7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 3층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가 아닌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머리 글자를 갖다 이용해서 머리 글자만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 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트는 요 피난용 트랩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 자, 노유자 시설에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건 피난용 트랩이에요.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1, 2, 3층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미구 교다승. 그래서 미라는 것은 미끄럼대. 그 다음에 요 구는 구조대죠.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그 다음에 승은 승강식 피난기. 요 놈이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끄럼대에 요 미가 여기 해당이 되죠.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교다승에 교가 있죠. 피난교. 요게 적응성이 있고. 자, 피난용 트랩은 어디에 있어요? 지하층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답이에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근데 개정되기 이전에는 피난용 트랩이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그
또 요 간이완강기, 요거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죠. 간이완강기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요것도 답인데 요건 좀 개정을 됐으니까 이걸 뭘로 굳혀야 되냐면 구조대로 수정을 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 답이 이제 4번 하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 대상물별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이 있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지하층은 노유자 시설이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의료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그 다음에 접고론, 조산원, 요거 다 피난용 트랩. 그 밖의 것은 피난용 트랩하고 사다리 있죠. 피난사다리. 요 놈이 적응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 2, 3층 노유자시설, 미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그대로 교다승만. 그래서 여러분 요건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이 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75번 나가죠. 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다가 드렌처 설비 설치할 경우에 뭐를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드렌처 헤드는 여러분 이런 그 창문 같은 거 있죠. 이 건물 바로 옆에가 또 다른 건물이 있을 경우에 창문이 있을 경우 이 창문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렌처 설비 설치하는 거예요. 옆쪽으로 화염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 거리는 2.5m 이내마다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은 바로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제어 밸브죠. 그래서 이 제어 밸브는 어떤 설비든 다 똑같아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에요. 자, 드렌처 헤드는 표준 방사량이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똑같아요. 분당 80리터. 헤드의 방사압도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같죠. 0.1 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2번이 여기선 답이 되죠. 자, 그러면 드렌처 설비 그 설치 기준을 보면은 계구부 우측에다가 2.5m마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자, 제어 밸브는 공통이죠. 0.8m 이상 1.5m 이하. 자, 수온의 양은 헤드의 설치 개수에다가 1.6세제곱미터. 방수 압력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 분당 80리터 이상. 그 다음에 76번은 뭐예요? 연소 방지 헤드죠. 연소 방지 설비의 헤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자, 방수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 방지 전용 헤드일 경우에는 1.5. 1.5가 아니고 뭐이고? 2m 이하죠. 그래서 연결 살수. 요 전용 헤드하고 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데 전용 헤드는 요 개방형 헤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일 경우 전용일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는 2.3m 이하. 또 이 연소 방지 설비의 헤드. 이러면 전용일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연소 방지 설비죠. 이럴 경우에 전용 헤드는 2m 이하니까 여기 틀린 거죠. 1.5가 아닌 2m 이하죠. 자, 방수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죠. 이게 틀린 거죠. 2m가 아닌 1.5m 이하가 되는 거죠. 살수구역은 환기구를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이게 맞는 답이네요.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2m가 아닌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자, 연소 방지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기울기 1000분의 1 이상이죠. 또 헤드의 그 구경에 따른 설치 헤드 수는 32, 40, 50, 65, 80, 1개, 2개, 3개, 4개에서 5개, 여기 6개죠. 연결 살수는 여기가 끝에가 6개에서 10개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헤드 간의 거리, 전용일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 자, 길이는 350m마다 1개 이상. 살수구역 길이 3m 이상.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 배관 설치 기준 자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77번은 요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죠. 자, 이 사용 시 소방 대상물로부터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 시 소방 대상물에서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숫자가 바로 10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다리 설치할 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죠. 자, 요거를 우리가 종봉이라고 그래요. 종봉. 종봉이라는 것은 세로봉이고,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횡봉이라고 그래요. 횡봉. 횡봉은 가로봉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시면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킨 지지대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하고 이 사다리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 여기 사람이 내려올 때 이게 발을 디디고 손을 뻗어서 잡고 내려오죠. 그럼 이 간격이 없이 사다리가 벽에 바로 붙어 있으면 발디딤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 거리를 10cm 이상 띄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발을 디딜 수 있게끔. 요 벽, 이게 좀 벽이 되는 거죠. 벽하고 사다리 사이에 10cm의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77번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 안 되고요. 다음 78번 나가죠. 자, 청정소화약제 설비 중 저장 상태가 기체 상태의 그 압축가스, 이 압축가스는 인화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IG라고 하는 거죠. 불연성, 불활성 기체예요. 인화제. 머리 글자 인어의 I하고 젠의 G하고 해서 IG라고 하죠. 그래서 기체 상태인 압축가스는 인화된 기체인 요 1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또 요 불연성, 불활성 기체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번호가 있어요. 여기 01이 있고 뭐 IG 100이 있죠. 그 다음에 IG, 그 다음에 541, IG 55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요 세 번째 숫자는 CO2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01은 요건 질소가 100%라는 거죠. 아르곤.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놈은 질소가 100%.
IG541은 50이 48%예요. 80이 아니라 8. 55는 질소가 50%, 아르곤이 50%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연성, 불활성 기체 요 네 가지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79번은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네요.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인데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까지 맨 위에 여기 방수구가 있는데 이게 지표면으로부터 이게 70m가 넘는다는 거죠. 자,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압력이 0.35MPa 이상. 이게 맞는 얘기죠. 여기의 압력은 0.35MPa 이상. 그 다음에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는 펌프의 토출량은 1200L/분 이상.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방수구가 3개 초과할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마다 분당 400L를 추가해서 펌프의 토출량을 계산하라는 거. 그 다음에 내연기관 사용할 경우에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일 경우에 연료량 이게 40분이죠.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9층까지인가요? 29층 이하. 그다음에 30층에서 49층까지. 그다음에 50층 이상. 29층 이하는 20분이고요. 30층에서 49층까지가 40분. 50층 이상이 1시간. 60분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30층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비상전원은 40분 이상이니까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가압 송수장치 보면은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일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은 기본이 분당 2,400인데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는 1,200이라는 거죠.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방수구가 3개를 갖다 초과할 경우에는 한 개당 여기 분당 2,400이라는 것은 3개 기준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분당 800L죠. 그래서 3개가 넘을 경우 4개, 즉 자, 방수구가 3개까지는 분당 2,400L로 하라는 거고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요거의 절반인 1200L/분으로 하는 거죠. 자, 방수구가 4개일 경우 4개일 경우에는 2,400, 요 기본에다가 플러스 800을 하라는 거예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4개일 경우 방수구가 1200에다가 플러스 400을 하라는 거죠. 자, 5개일 경우 방수구 2400에다가 플러스 1600을 하라는 거죠.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 방수구가 5개일 경우에는 1200에다가 플러스 800을 하라는 거죠. 그럼 6개가 되면 그대로 요 5개까지만 계산하는 거지 여기다 또 더하는 건 아니에요. 자, 펌프의 양정은 0.35MPa 이상.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29층 이하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이거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예요. 80번 가죠.
자, 80번은 이 소화 수조하고 요 저수조,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 수조가 옥상이나 아니면 옥탑 부분에 설치될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의 압력이 0.15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수조하고 저수조의 요 가압 송수장치 기준을 보면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일 경우에는 가압 송수장치 설치하는데 소요수량이 20에서 40세제곱일 경우에는 양수량이 분당 1100, 40에서 10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분당 2200리터,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분당 3300리터 이상. 소화 수조가 옥상이나 아니면 옥탑 부분에 설치될 경우에 지상에서의 압력이 0.15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